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더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장이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의 기준에서 어제 이제 새벽에 버냉키 회장의 인터뷰 부분까지 다 올려놔 드렸었는데 일단 이 부분 먼저 놓고 볼게요. 시황 부분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시 놓고 봤던 부분이 뭐예요? 물가지수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지수. 그럼 결론은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미국장 기준에서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독일은 5월 저점을 깨질 않았어요. 유럽은 아니 3월 저점을. 유럽은 3월 저점을 깨질 않았고 5월 달에도 일단은 바닥을 5월 달에 잡은 바닥을 찍은 것은 5월 9일 그렇게 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들어 올렸어요. 우리나라 지수라면 3,000포인트 수준. 근데 이제 미국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깨져 내려갔어요. 이거는 이제 왜 깨진지는 아시죠? 3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깼단 말이에요. 유럽이나 일본은 5월 9일에 저점을 안 깬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과도하게 밀린 거는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실적, 그리고 그들만의 사실상 내용. 그 이제 그 실적 부분이 발표가 이제 다 다르고 마무리가 되고 엔비디아까지 실적 발표 이후에 11%대, 그러니까 10%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진 거는 사실상 이날, 그리고 이날 이게 뭐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급락이 나온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급락 나온 다음에 이제 금리 FOMC 회의가 나오고 바닥 인식 잡고 이제 돌렸는데 이게 이제 더 깨질 거냐 아니냐 그 기준이죠. 뭐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열려 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어찌 보면 막연한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의 기준에서 답을 찾아간다면, 자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물가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에 앞전에 그러면서 기업 실적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요의 증가, 공급자의 논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동 국가들의 오일 쇼크, 뭐 감축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세계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기가 좋은 가운데서의 이제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잡힌 게 아니라 이제 주춤거리는 정도 수준. 그래서 경기가 원체 좋으니까 이거는 금방 잡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특히 월마트의 소매 판매가 감소됐다라는 것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미국은 거기에 한번 맞은 거예요. 다른 쪽은 이제 흔들림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10% 이상을 돌려놨는데 충격을 받은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상 보도자료도 보시고 여러 개를 보시고 아 그래 생산자 물가지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더 소비자 물가지수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 기준은 그래서 시장이 어느 방향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그 해안이 생깁니다. 물론 윤정두가 이제 강한 주관적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끔 제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하시게끔 강하게 이제 주입을 시킬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근거와 명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죠. 생산자 물가지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똑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근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냐 아니면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냐. 그럼 근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그래요. 변동성이 에너지 같은 경우도 타이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잖아요. 뭐 이번 같은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중동 국가들의 뭐 감산, 증산 이에 따라서도 식품도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 다 해서 그래서 이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빼자. 근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변동이 큰 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보자. 얘네들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더라도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근원이 중요하냐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 전체를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냐 했을 때 이건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전부 다 들어간 것이 중요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뭐 우리가 이제는 뭐 아예 공식적으로 예전에는 이 사이트가 불법 아니야? 데이터를 막 갖고 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이트란 말이에요. 경제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단순해요. 그냥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필터 여기서 전부 지우기 미국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시키고 그리고 날짜 기준을 10일부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을 보시면 10일날 금요일날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금요일날 발표됐을 때 기준 한번 보시면 별 3개짜리 이건 제가 별을 주는 게 아니니까 별 3개짜리 기준은 이렇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볼게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어떻게 돼요? 연단입니까? 월단입니까? 월단이죠. 월단위로 놓고 보는 게 맞아요.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느냐는 거지 사실상 뭐 전월 대비해서 증가한 거냐 그걸 따지는 거지 전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증가하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근원이 아니라 근원이 아니에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체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놓고 보시죠. 그래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이렇게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얘도 당연히 월의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월의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뭐 8.6이다라고 호들갑 떠는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그냥 전체 유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물가지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원이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소비자 물가지수도 저 박스를 쳐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별이 3개짜리는 뭐예요? 근원으로 따지죠. 근원의 전월로 따집니다. 근원의 전월로 따지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뭘로 따져요? 8.6은 뭐예요?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월도 아니고 연간, 전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거냐를 더 심사숙고해서 놓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추이 부분이 어느 정도였느냐를 또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놓고 봐야 돼요. 지금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연결되고 조정이 더 확산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해석으로 따진다면 거의 제한적이다라는 해석이 맞아요. 거의 제한적이다. 그래서 다시금 저 내용 이제 자른 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 그 다음에 일반, 그렇게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아까 보니까 어때요?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 이쪽을 더 중요시해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를. 방송 나와서 대충 생각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 전체를 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다 포함해서 봅니다. 그걸 중요시 놓고 봅니다. 그것도 월로 봅니다. 왜요? 월이라는 전월 대비해서 증가속을 봐야지. 작년 대비해서는 사실상 돈이 더 많이 풀려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전월 대비해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 쪽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일단 에너지는 다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공장을 가동시켜도 에너지는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제 그 변동성에 너무 큰 폭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를 설정할 때에는 에너지가 들어간 상태에서의, 또 식품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전체를 통으로 놓고 기준을 받는다. 판매 단가의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월이냐 이제 전년 대비냐인데 사실은 그 근원, 이거는 별이 3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별이 3개가 아니다. 그러면 그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전년 대비해서 3월에 금리 올렸잖아요. 예? 그 3월에 금리 올리고 4월부터 어떻게 돼요? 4월, 5월 내려갔어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겁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두 번째는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보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1월 달까지 멀쩡했어요, 사실. 1월 달까지 8%대 생산자 물가지수였는데 돈을 이때 당시에 대선 끝나고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무지하게 뿌렸죠. 그 돈 뿌리고 난 이후에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면 왜 1월까지냐? 1월까지 나스닥은 11월에 고점을 찍었지만은 S&P 500 지수 다우지수는 1월까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합니다. 그럼 저렇게 가파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러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이거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좀 더 올라서 그래서 조금 빅 스텝을 밟아야 되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돼? 이렇게 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잡혔어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빼고 나면은 잡힌 거예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그리고 또 전기 대비해서는 전월 대비해서는 사실상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월 대비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올리고는 소폭이나마 잡혔고.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에 원래는 전월로 보는 거예요. 응? 에너지하고 식품이 포함된 PPI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월로, 이게 별 3개짜리예요. 이게 별 3개짜리인데 그럼 줄었느냐라고 했을 때 금리 올리고 전월 대비 감소, 그리고 또 전월 대비해서 1.4까지의 기준이 아닌 0.5, 0.8.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잡혀준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돈이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보는 거는, 시장에서 통용해서 보는 거는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봅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에너지와 식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11.2에서 10.8로 어때요? 금리 인상하고 낮아졌어요.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 정도 낮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왜 뜬금없이 그러냐는 거죠. 왜 뜬금없이. 아 이거는 생산자 물가지수라서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 보자고. 똑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얘를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생산자는 무조건 에너지나 식품이 들어가는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고 그래야 단가가 나오는 거고 판매 단가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저것이 에너지나 식품 같은 경우 휘발유나 이런 가격대가 너무 이제 변동이 크다 보니 빼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만 본다. 이것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해서가 별 3개다. 근데 쉽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보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해서를 보는 거죠. 어찌됐건 근원이 중요합니다. 얘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를 다 포함시킨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보시면 8.5에서 0.1%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금리를 안 올린 상태에서 저 정도면 괜찮은데 금리를 올렸는데 안 잡혀서 짜증난다는 거죠. 금리를 올렸는데 안 잡혀서. 근데 보시면 얘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잠시 어제 버냉키 기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잠시 물가가 잡히는 듯 했다라고. 근데 작년에 잘 기억해 보시면 뭐 10년 만기 그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1.3에서 1.7까지 올라올 때 지금 3이에요. 근데 1.3에서 1.7 올라올 때 호들갑 떨고 난리 났을 때 윤정두가 걱정 마세요라고 했고 오히려 금리를 빨리 올리면 더 좋겠다라고 했고 다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잡아드렸어. 그리고 랠리가 나왔고 어디까지 7%까지 랠리가 나왔어요. 신고가가 7%까지. 아니 7%에서 지금 1.6%포인트 어? 그리고 좀 전 기준으로 잡으면 1.5%포인트 올라간 걸 가지고 그게 뭐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7은 괜찮고 8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도 안 잡히니까 야 이거 심각한 데가 된 건데 그 정도 수준까지 솔직히 아니에요. 눈으로 보시는 대로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시는 데만 믿으라고. 원래 전월 대비로 봐야 되는데 전년 대비로 보는 거고 또 근월을 놓고 봐야 된다 그랬죠. 정확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해서로 놓고 보는 겁니다. 전월 대비. 근데 와닿지 않으니까 쉽게 보는 전년 대비로 보는. 그럼 전년 대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넣은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지는 거죠. 응? 어찌됐건 이 부분도 사실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잡혀 있고 안 잡혀 있고를 떠나서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까지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소비자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괜찮고 5.5까지는 괜찮고 지금 6인데 6%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이 억지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겹쳐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미국장의 조정이 갑자기 이번에 확 깨지니까 아이쿠 이거 뭐야가 된 거지 사실. 그잖아요. 이번에 확 깨지니까 이것도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깨질 때에 그 연동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래 하다가 사실상 연동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5월 9일 날 반등이 나와서 이자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3월 저점도 안 깼고. 근데 미국만 유독 3월 저점을 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고 거기에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월마트 또 엔비디아 이런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조정이 연동돼 있었죠. 얼마큼 이만큼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돌렸는데 그 앞전에도 이제 소매 판매가 문제됐어요. 월마트가 매출이 안 나왔어. 실적이 안 나와서 소매 판매가 줄었어. 야 경기 좋다며.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도 될 만큼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잠시 소폭의 기준에서만 영향을 준 거고. 근데 월마트가 안 나와서 해서 이제 그때 그리고 다 해소되고 올린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원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근원이 아닌 그냥 원유하고 식료품을 다 넣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8.6이야. 에? 안 잡혔어? 거기 FOMC 회의가 바로 목전이야. 이거 금리를 확 올리는 거 아니야? 확 올렸어요. 올렸는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뛰어나다는 거죠.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저쪽 시장에서의 흐름도 과도해요. 그래서 어제 반등 난 것도 별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기는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는데 이제 그대로 계속 놔두면은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나죠. 뭐 매출이 좋고 수익이 많은 분들이야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뭐 무슨 부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업황에 편승하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IT 쪽이 오늘 뭐 눌려 있다 할지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줌으로써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금리 올리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준에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가 창출이 된 거 아니에요. 시장 대비 7배, 9배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 10배 뭐 이렇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물가 상승이 버겁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줘야 되는 게 정부나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금리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라도 올려서 물가 잡겠다. 물가만 잡으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경기는 무지하게 좋다. 라는 게 연준의 의견이에요. 그럼 연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거는 윤정두 같은 나부랭이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학자분들이나 그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께서 반대 의견을 내죠. 근데 그 반대 의견이 이견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볼게 축하드립니다. 샘표 상한가네요. 샘표 상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교육자료 뿌려드리고 신성홀딩스도 26%네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유가가 표시가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1월부터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월 말에 사실상 유가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일봉 주봉 보시면요, 1월 말이 아니에요. 2월 달 그때부터 해서 2월 말에 3월 들어서야 겨우 3월 들어서야 겨우 세게 오른 겁니다. 2월 말에 원자력 공격하고 나서 나머지는 변동성의 크기가 작죠, 사실은. 그냥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움직인 유가는 사실상은요 3월부터예요. 3월.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리는 2015년부터 해서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월봉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3월부터로 사각을 자르겠습니다. 그럼 3월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요 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형성된 유가의 변동폭이고, 그리고 그마저도 사실상은 저 꼬리에 지금 도달돼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꼬리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죠. 요 크기, 요 크기. 그러면 이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다 아니에요. 원래 추세대로 움직여 왔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추세대로 움직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제 서부텍사 중진율을 봐야 되는데 서부텍사 중진율로 볼까요? 그냥 저기 아주 멀리 보는 게 아니니까 서부텍사 중진율로 봅시다. 원자재 상품 WTI 뉴욕 근원물 월봉 기준의 흐름 0078.
그렇게 해서 0079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 올리던 그 시점 부분에서의 3월 말이죠. 평상시 캔들 크기 그대로예요. 3월 말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에 대한 공격까지 진행이 되면서의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적골이 다 밀고 내려왔잖아요. 지금은요, 우크라이나 사태발의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요에 의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경기가 금리 올린다고 해서, 금리 올렸다고 해서 또 무슨 금리 올리는데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예전에 2015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단어, 그 제일 싫다 그랬잖아요.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다 생각하시죠? 3월달 이후의 흐름도. 근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 차트로 보셔야 되는 거. 이게 가파릅니까? 그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진짜 시장이 붕괴돼서 내려올 정도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도 겪은 것처럼 코로나19 때 얼마나 악을 썼어요. 빠르면 2,000포인트를 V장으로 돌려서 4월 달에 2,000포인트 돌린다 그랬어요. 4월 달에. 그때 전부 코웃음 쳤습니다. 아주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윤정두가 저거 유료 활동하는 윤정두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헛소리 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4월 달에 1,800, 1,900까지 돌렸나요? 지수가? 한번 볼까요? 과도한 부분의 흐름은 V장으로 돌리는 거예요. 1440까지는 밀고 내려가는데 여기다 대고 윤정두가 빠르면 4월 달에 2000 돌파한다 그랬어요. 4월에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1957. 미쳤다 그랬어. 근데 똑같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메리스 때나 사스 때를 보여드리면 좋죠.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굉장히 길게 더 세계 경기에 충격은 좋지만, 당연히 이 기준에서는 메리스와 사스 때처럼 돈을 쓰고 싶어서 안달인 여당과 정부에 빌미를 준다. 재난지원금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 당시에 추경을 한다 분명히. 그거는 글로벌 공조다. 다 똑같다. 결국은 V장으로 돌린다는. 그게 원동력이, 그 유동성이 원동력이 돼서 오히려 앞전고점을 뚫고 경기가 살아나는. 지금의 기준 마찬가지.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나는 기준점에서의 수요에 의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올라간 유가가 요것뿐이 안 돼. 퍼센테이지로. 그럼 평상시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어도 평상시에 수요에 의한 흐름이라고 해석을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뿌렸잖아요. 2007년 이후 기준으로. 그죠?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훼손이 됐죠, 솔직히. 지금 유가가 그러면은 뭐 산유국들한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수준이야? 아니야. 2008년 고점 찍을 때 140불 찍을 때 대비 지금 물가는 사실 더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 만이라며. 유가는요, 제한적이죠.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지금 그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도 오늘 원고에 요거만 다시 넣어주세요. 요거만 어제 방송 화면을 8장이 됐다 캡처를 해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원본 다시 주시고, 그리고 방금 이제 자른 우리 서브스 텍사스 중진류에 대한 로그 차트까지 같이 드릴 겁니다. 그럼 뭐 말 끝났죠. 지금 이번에 조정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아닙니까?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봐야 되고, 근원이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 단위의 흐름을 놓고 보시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때요? 1월 달에 7% 하고 있던 거를 지금 1.6%포인트 올라왔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될 만한 흐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유가가 잡힐 수 있느냐? 잡힌다는 거지. 사우디 간다면서요. 거기서 그냥 증산 안 한다고 쳐도 공격적인 금리를 인상하면서 수요 부분을 조금 눌러놓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해서 수요를 조금 누르겠다. 휘발유 좀 덜 쓰세요. 금리 올렸어. 허리띠 졸라 매 이제. 맛있는 거 외식 그만해. 밀가루가 올랐죠. 짜장면 그만 먹어. 그만 드셔. 그렇게 해서 물가를 가파르게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소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 수요에 의한 식품의 강세는 다소 안정화를 찾겠죠. 물론 공급적인 면이 일시적으로 지금 부담스럽게 형성된 건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라는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 보니까 금리 올린 이후에 잡혔더라.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근원 쪽은 잡혔더라. 거기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더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물가 잡히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뭐가 더 해석이 돼야 돼요? 시장의 지수에 관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종목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서 뭐 수익을 받든 또 나중에 낭패를 받든, 어제 야간에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0, 1, 2, 3으로 해볼까요? 이 정도로.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자고.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들어갔고 중간에 지금 생각해보니 아찔하죠. 이거 30만 원에서 다 털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더 밀려 내려갔다 돌릴 때 한 번씩 들어왔는데 그건 다 손절이 됐고. 무슨 얘기냐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진짜 머리 쥐진 나는 거지.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시젠, 신풍제약, 넵지노믹스,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한국 BNC, 답이 없는 거.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이게 무슨 답을 찾을 수 있겠어 이거. 그죠? 뭐 하다못해 작년 거 다날, 비덴트, 이게 무슨 답이 있겠어. 거래량 터지고 움직일 때 그때 한번 반짝인 거고. 그러면 좀 죄송스럽지만 이런 종목, 예를 들어 대덕전자 신고가 내고 밀린 거예요. 얘는 우리 주력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샀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어느 위치에서 샀냐 이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고점에 샀으니까 어제 사고 밀리고 오늘 사고 밀리니까 그게 버거운 거지. 그러면 우리 주력으로 따졌을 때 기준 SK 하이닉스, 자 0079, 그러면 2015년 12월 이후로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의 갈자리도 계속 봐야 되니까. 얘요 280% 올라와 있어요. 시장이 24% 올라와 있을 때 280%면요 10배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 10배 이상 올라와 있는 추세의 힘이 유지될 거냐, 아니면 얘는 여기서 꺾인 업체냐. 꺾인 업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실적이 지금, 아니 실적이 정점을 찍은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이죠. 지금 계속 상향이에요.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입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 하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기 마찬가지. 아니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52주 신저가야? 그러니까 고점에서 잡았으니까 너무 버겁고 힘겨운 부분이 되지만 시장에서의 주도력을 가져가는 했을 때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LG전자가 사실은 조금 많이 버거운 거죠. LG전자가. 그러니까 분명히 모바일 사업 빼낼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장성이 결여된다. 근데 전장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 전장을 기대해보자. 지금 얘도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로 내려와 있어요. 80조의 매출에 80조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PER, PBR이 이 정도 상태로 놓여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많이 과도하죠. 그렇다고 해서 유통 물량이 많으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주주, 외국인, 기관 빼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죠. 현대차는 좀 많이 미끄러져 사실상. 예? 기아는요. 밀린 게 없죠 거의. 저 꼬리 부분만 좀 빼고 나면은 그리고 LG와 일단 이제 주력으로 잡아놓는 쪽의 기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점 대비 무지하게 맞았죠. 저점 대비해서는 뭐 그래도 좀 돌려놨고, 근데 아직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은 전혀 없어요. 유통 물량 자체 없어요.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만 합쳐도 88%. 거기에 기관 거 빼고 나면 없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나머지 뭐 LG 이노텍이 됐든 또 DB하이텍, 방안에서 DB하이텍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DB하이텍도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제 꼬리 빼고 나면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언제 잡혀 있느냐,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 이 기준인 거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죽는 거지. 이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얘네는 답이 없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야 시장 붕괴되고 박살났고 이거 대사락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응?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진짜 세성스럽게 표현해서 그거는 문제가 되는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도력을 갖고 있는 주력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라는 인식 자체 기준에서 한 가지 이제 기대 요인 갖는 거는 LG화학을 보면서 또 기아를 보면서 아 이런 흐름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놓고 보자. 그리고 이제 방안에서도 먹었고 우리 IT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어찌 보면 변명분이 안 되죠. 어쨌건 야 손실하냐 이렇게 되면 뭐 변명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관심 종목에서 쭉 볼까요? 예를 들면 IT 최근에 들어서 많이 맞았고, 특히 이제 수익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게 고점 대비해서 막 미끄러졌어요. 근데 그게 신저가의 기준에서 두들겨 맞은 거냐 아니면 신고가를 내다가 맞은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돌릴 때 얘가 얼마 전까지 신고가를 낼 정도의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됐느냐 그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신고가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실적과 성장성과 수급이 다 들어오고 있었느냐 그거거든요. 응? 말 그대로 실적과 성장성이나 뭐나 아무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카카오뱅크라든가 또 카카오 페이라든가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 그나마 조금 반발력이 있었습니다만 얘도 뭐 전혀 감당 안 되죠. 거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일반적인 종목에서도 다날이 어떤 펀드멘탈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없죠. 어떻게 뭐 바랄 수 있는 바가 없잖아요. 아차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이런. 또 KG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KG 스틸 뭐 ETS는 최근에 그래 꿀쩍꿀쩍 움직였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KG 스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번에 쌍용차 인수 때문에 들어올린 폭 그거는 다 거품인 거죠. 일단은 어찌됐건 거품이죠. 그럼 얘는 되돌리는 기준에서의 그 답이 없어요. HLB 작년에 9월에 다 팔고 올해도 들어가서 뭐 일부 수익도 내보고 또 막판에는 뭐 손절을 했으면 손실이라고 쳤을 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데는 답이 없어요. 일동제약도 답이 없죠 사실. 응? 답이 미련을 가질 수 있는 거래량 자체도 없고. 응? 그래서 결론은 주력주가 힘겹지만 그래도 주력주를 가지고 계심으로써 시장이 돌려진다라고 했을 때 오늘도 결국 시장 못 돌렸습니다. 강보합이에요. 근데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는 악재 요인이 없어요. 실적에 대한 악재 요인도 다 터져 나왔고 지표에 대한 악재 요인도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 여러분들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뭐 1월 달에도 7%였네. 뭐 개뿔 오른 것도 없는데 뭐 사실상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없어요. 어떤 충격을 줄 만한 내용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료가 될 수 있는 내용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죠. 금리를 이렇게 강하게 다음에 또 이렇게 강하게 올린다고 하는데도 경기가 좋아. 소매 판매가 계속 유지가 돼. 물가는 조금씩 잡히고 또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뭐 휴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 힘이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고 유가 부분도 이게 그렇게 가파른 게 아니었구나. 기본 수요가 조금 늘리면서의 그 기준이 나올 수 있고 사우디에서의 증산하면서 조금 속도가 늦춰질 수 있고 고점은 계속 넘길 거예요. 어차피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뭐 식료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이 또다시 부분 뭐 폐쇄, 항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지면 완벽하게 이제 재개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의 그 중국산 저가 물품이 가서 그것도 한 몫을 하죠. 물가 잡는 데는.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우크라이나가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야?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죠. 농담이 아니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그래서 그 북한의 핵실험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이번 조정이 그 충격이 더 큰 거죠. 이번 조정이 그 충격이 더 컸지. 일본이나 유럽은 지금 얼본 기준에서 3월 저점 안 깼어요. 뭐 3월 저점이 어떤 이유의 기준이든 3월 저점 안 깼어. 멀쩡해. 독일도. 미국이 깨고 내려간 거고 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깼는데 우리나라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까지. 일본으로 놓고 보시면 여기서 정확히 요 자락입니다. 요 자락에서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본처럼 이렇게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지난주잖아요. 지난주에 핵실험한다고 쌩 난리치면서 이렇게 묶여 내려온 거예요. 이것만 없었다면 일본하고 똑같이 갔겠지. 같은 아시아에서 흐름인데 방향성은.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뭐 조정받았으면은 요 정도 내려왔었겠지. 지정학적 리스크 가장 큰 게 우리나라의 기준은 다 필요 없이 우리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진 거. 그러면 이제 나올 악재 요인보다는 호재 요인이 더 많다. 됐죠?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어찌됐건 주력주에서의 기준을 꼭 채워 놓으셔야 되고 또 주력 업종 기준에서 채워 놓으셔야 되고 수익 종목을 보더라도 또 주력 업종 위주에서 또 보셔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대처를 하십시오. 그리고 수급 범위는 아무래도 이제 뭐 막판에 어찌됐건 눌리고 끝났으니 수급이 꼬여 있겠죠. 시원한 흐름을 주지 못하고 아쉽게도 미끄러졌지만 이제는 뭐 바닥 잡히는 구간으로 심리적인 부분의 아픔,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그래도 공포감보다는 조금 그나마. 그래서 다시 보시면 삼성전자가 6월 10일 대비해서 3,000원 정도 빠진 거예요. 3,000원이면은 대략 한 4%대 딱 시장 하락률입니다. 얘가 조금 더 빠졌죠. 얘는 뭐 한 6,000원 빠져버렸어요. 시장보다 조금 더 빠졌어요. 시장 이러면 얼마냐? 한 5% 가까이 빠진 거예요. 2,600에서 150포인트 빠졌거든요. 2,600에서 150포인트? 그럼 얼마지? 6, 2, 12, 6, 6, 30, 한 6% 가까이 빠졌거든요. 시장이 5%대. 삼성전자는 5%대까지 아니에요. 그냥 뭐 보면은 무슨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깨진 것처럼 신문 보면 뭐 개인들이 끝까지 샀네. 얼마나 샀다고 그래 개인들이.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퍼센테이지로.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시장 하락률 수준입니다. 삼성 전기도 좀 많이 버겁지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7,000원 빠진 거니까 그러면은 대략 한 7,000원이면 5%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덜 빠진 거예요. 그나마. LG전자도 많이 미끄러졌어요. 6% 정도. 그리고 LG노텍은 상대적으로 안 빠진 거죠. 이렇게 되면 7,000원이니까 2%. DB하이텍도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너무 많이 미끄러졌는데 5,400원이니까 거의 얘는 뭐 7, 8%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밀린 거고 또 후성 거의 밀린 게 없고 그 앞전에 많이 좀 맞은 거죠.
마찬가지로 동진세미캠도 이렇게 따지면 거의 뭐 시장 대비해서는 제한적으로 밀렸습니다. 그 앞전에 많이 밀려서 얘도 마찬가지. 주성엔지니어링도 앞전에 많이 밀려서 1,500원이면 얘는 시장 하락률 되겠네요. 그 다음에 BH도 그 앞전에 많이 미끄러져서 그나마 조금 덜 빠진 시장 대비해서는. LG화학은요 오히려 올라왔죠 시장 대비. 현대차 기아도 많이 밀렸어요. 이번에 이제 뭐 파워까지 화물연대 파워까지 있어서. 그리고 기아의 흐름. 그래서 이들이 과연 돌려질 수 있을까의 기준 그 정도만 해석하면 되잖아요. 응? KB금융도 많이 밀렸는데 이제 일단은 낙폭 퍼센테이지로 이제 좀 더 과도한 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KB금융은 다시금 또 편입 기준 설정을 하고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이 되는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돼서 들어오는지. 에코프로비엠도 10일 대비해서 올랐어요. 지난주 금요일 대비. 코스모신수는 뭐 월등하게 오른 거고. 69만 주입니다. 하루에 2% 이상 들어왔어요. 평균 단가 수준으로 종가 마감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밀렸습니다 이번에.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시장 대비해서 얼마큼 밀렸느냐. 그러니까 회복 불능이냐. 하필이면 왜 이런 종목 우리가 들어갔느냐 이런 고민들. 거기서 이제 가장 크게 지금 버거운 거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시간에서 밀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뭐 수급이 어찌됐건 46만 주나 들어와 주면서 오히려 나는 누리호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책적인 종목이에요. 방산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현대 로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빨리 안정화가 되고 돌려야 되는데 하루에 6월 9일 날 하루에 뭐 10% 가까운 흐름 또 고가 기준으로 10%씩의 흐름이 있었던 종목이니까 그 흐름이 빠르게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 결론은 당연히 많이 버거운 그런 상태인데 조금만 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냉정하게 보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봐서 물론 고점 대비해서 손실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시장 감안해보고 또 어느 위치에서부터 흔들렸는지 또 지금의 위치는 어디 위치인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수급. 실적이 좋아서 다시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런지 이런 기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뭐 여전한데 뭐 내일 금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눌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불타는 금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미국장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 하여간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어찌됐건 윤정도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진행하시고 요거 이제 빼주세요. 이거 빼주시고 이벤트는 이제 시장은 여기까지 바닥은 인식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장하셔야 되는 정의원님들은 연장하셔야 돼요. 혼자 하시겠다고 하시면 감당 안 됩니다. 그나마도 주력주 잘 갖고 가셔야지 기회가 또 있는 거지. 그냥 혼자 하시겠다. 이번에 한번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한번 모험 한번 해보겠다. 인생 뭐 있어 한방 이거 그럼 한 방에 없어질 수 있어요 시장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연장하시고 또 방 이동하셔야 될 분들은 이동하시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